없어요?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하고 카톡이나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들 그런 말투 되게 많이 쓰거든. 같아요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 배가 아픈 것 같아요. 늦을 것 같아요. 숙제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빠질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아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본인이 결정을 못해. 그러니까 배고픈 것 같아요가 그냥 내가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배부르면 배부른 건데 저 배고픈 것 같아요. 저 배부른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남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정을 잘 못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빨리빨리 결정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해석하지? 이거를 결정해서 결정한 대로 밀어가야 돼. 밀어붙여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근데 6번 같은 경우도 보면 문제 읽으면 이렇게 되죠. 뭐 문제를 못 읽진 않으니까. 이렇게 점 3개 주어지고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됐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점 3개를 아무리 그려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점 찍어봤어요? 3개? 점 3개 찍어봤어? 좌표 평면을 그려서 찍든 그냥 막 찍든 점 3개 찍어봤어? 점 3개 찍어봤어?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그럼 이거 삼각형 만들어지는 점의 관계잖아. 이거 말고 안 만들어지는 분명히 3점을 찍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있으니까 냈겠지. 없는 데는 않았을 거라고. 그럼 점 3개 어떻게 찍어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까? 점 일단 2개 찍어볼게. 삼각형 안 만들어져 2개니까. 그럼 하나 더 찍는다? 요렇게. 삼각형 되잖아. 그럼 다른 점을 또 다른 데 찍어볼게. 요런 데 찍어볼게. 삼각형 돼 안 돼? 되잖아. 그럼 점을 어떻게 찍으면 안 될까? 어떻게 찍으면 점을 찍었을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까? 일자로 쭉 그냥 이렇게. 그럼 3점 이어봤자 그냥 선이잖아. 이게 끝이야. 다시 말하면 3점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야. 그럼 점 3개 아무리 연결해서 삼각형 안 만들어져. 그럼 문제는 이 아이디어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읽는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와 천재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존나 멋있어 이러지 않잖아. 되게 당연한 거잖아. 맞아. 그 당연한 생각 너네가 해야 된다고. 이거 생각하는 거 들으면 별거 없어. 아이 뭐야 한직선 위에 있네. 위에 있는 대표 문제랑 똑같이 풀면 되겠네. 아 어차피 직선 같은 거니까 기울기만 봐도 되겠구나. 상관없겠구나. 아이 답은 다 아네 뭐. 안 어렵네. 수학을 무시하는 그 태도부터가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문제 못 푼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문제 푸신 분. 네. 문제 푸신 분을 물어보면 빨리빨리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론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가 끝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A에서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나 B에서 C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나 C에서 A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어때야 된다? 같다. 그럼 기울기 쓰면 되죠. X끼리 뺀값분의 A 빼기 4분의 Y끼리 뺀값 요거 둘이 빼면 되겠죠. 6. 얘가 X끼리 뺀값분의 A 플러스 2분의 Y끼리 뺀값입니다. 이렇게 둘이 빼면 되겠죠. 앞에서 뒤에 빼면 마이너스 4A 빼기 2가 되겠죠. 같다. 내가 쓸 수 있는 식 요 정도지 뭘.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등식 만들면 됩니다. 6A 플러스 12는 A 빼기 4에서 마이너스 4A 빼기 2를 곱한 거네.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귀찮은 거지 여기서부터. 됐죠? 자 다시 이거 받아 적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뭘 받아 적어야 되냐면 요거 받아 적는 거고 요거 받아 적는 거고 요 정도까지만 쓰면 끝났죠. 이 뒤에 연산을 네가 못할 리가 없어. 이것도 하기 귀찮은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요즘 랩하는 친구들 안 귀찮아하잖아요. 인정? 네. 귀찮아하지 마시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A 제곱이고요.
플러스 16에다가 빼기 2니까 플러스 14a가 될 거고 그 다음 정리하시면 플러스 8이 되겠죠. 이렇게 끝. 그러면 넘겨서 4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는 0이니까요. 양변에 4 나눠주면 인수분해 해주면 a가 몇일 때? 1일 때. 끝. 됐네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을 보시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석해보고 문제 적용해 주셔야 돼. 그냥 보고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돼. 근데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아 그러니 은승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왜 오늘 끝쪽으로 하셨어요? 추워서? 추워서? 요 자리가 꿀자리예요. 동준이한테 여기가 되게 시원해요. 그쵸? 이겨내세요. 자, 6번이었습니다. 좋겠다. 자, 7번으로 갑니다. 하나 옆으로 가면 좀 따뜻해질걸? 네. 귀찮은 건 답이 없어요. 자, 7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직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고요. 다음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직선 방정식 일반형 나왔습니다. x, y 상수는 0꼴이죠. 됐죠?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이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꿉니다.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줘야 돼.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그림 보면서 말해주세요. 기울기 양순이 음순이 양수. y절편 양순이 음순이 양수.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 양수 마이너스 b분의 c y절편도 양수인 상황.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호관계 알 수 있어요. A와 B의 부호는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B하고 C의 부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됐죠?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서 플러스가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론 A와 B와 C의 부호를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A가 양수면 B는 음수, B가 음수면 C는 양수. 이렇게. 아니면 A가 음수면 B는 양수, B가 양수면 C는 음수. 이렇게 두 가지 판단이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요거야. A, B 부호 반대, B, C도 부호가 반대. 대신 A, C는 같은 부호. 끝입니다. 그리고 너한테 물어본 건 이거였습니다. 다음 직선이었죠. C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 그래프 그립시다. 역시 마찬가지 일반형이 우리 익숙하진 않으니까 편한 걸로 바꿀게요. AY는 마이너스 CX 빼기 B. 양변에 A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CX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겠죠? 그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기울기 봅시다. 기울기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 왜? A랑 C의 부호가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두 번째 Y절편이죠?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네요. A와 B의 부호가 다른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놨네. 그래서 결론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양수인 직선을 네가 여기다 그리면 답이 보이겠습니다. 뿅. 됐죠? 완진하는 사분면 어디예요? 네, 3, 4분면 안진합니다. 끝. 답이야. 됐죠? 안 뺏어 먹어. 뭐 안 뺏어 먹는다고. 근데 막 이런다고? 안 뺏어 먹어요. 진짜 치사해. 자, 넘어갑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뒤로 갑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자, 32페이지에 보시면 유제 문제 2번이고요.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굴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질문이 필요했던 친구들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틀렸거나 질문을 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평행하다는 표현 나왔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평행하다면 무엇을 만족할까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무엇을 만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평행해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입니까? 기울기만 같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직선 보면서 기울기 그냥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울기 몇입니까? 첫 번째 직선 방정식 보면서 기울기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울기 몇입니까? 틀렸죠?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틀린 것 같습니다. 기울기 똑바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도 한번 말해보고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말해주시겠어요? 자,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말해주세요. 딴 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에 답만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앞에 좀 보시겠어요? 앞에 좀 보시겠어요? 앞에 좀 보시겠어요? 네, 앞에 좀 보세요. 뭐 쓰는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뭐 쓰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다 써드려요. 눈으로 보시면서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똥인지 된장인지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판단이 됐으면 익혀야 될 것들 빨리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본인이 문제 풀 시간 아닙니다. 내가 푸는 거 보시는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 직선 기울기 얘기합니다. 3a 빼기 1에 y가 붙었고요. x 넘어가죠. 마이너스 5도 넘어갑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기울기를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x 앞에 개수가 기울기입니다. 대신 선제 조건은 딱 하나죠. 모였을 때 y는으로 표현됐을 때입니다. 여기 y 앞에 3a 빼기 1이 있네요. 양변에 3a 빼기 1 나눠주면 y는 3a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x 빼기 3a 빼기 1분의 5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기울기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를 말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3분의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뒤에 들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3a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표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야만 들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결론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등식을 써주시면 A 값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 되시면 또 물어봐 주시기 바랄게요. 이게 안 되면 밑에 있는 유제 3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기울기 제대로 못 구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울기 다시 제대로 구해주시고 곱한 게 마이너스 1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뒤로 갑니다. 6번 문제. 자, 유제 6번입니다. 요거 보세요. 유제 6번. 안 됐고요. 안 했고요. 잠깐만, 너 어딨어? 왜 없어? 너 프린트였잖아. 아, 책을 안 갖고 온 거야? 스탬프로. 숙제 너무 안 한다 진짜. 선생님 잘했어 숙제? 왜 그랬어? 뭐야 이 표정 뭔데? 뭐 부끄럽고 수줍어하는 이 표정 뭔데? 연기하지 마. 자, 보세요. 6번. 6번 보세요. 밑줄 좀 쳐줘. 서로 다른 세 직선. 뭐라고? 뭐라고? 서로 다른 세 직선. 직선 이 세 개가 서로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다른 거야. 서로 다른 직선 세 개를 그어서 여러분들은 이 좌표 평면이 몇 개로, 몇 개의 부분으로, 몇 개의 부분으로, 이게 네라는 글자예요. 네네 치킨 할 때 이게 네자가 이 네자예요. 알았죠? 네, 네 부분. 됐죠? 그럼 봐봐. 내가 직선 서로 다른 세 개를 그어볼게. 하나, 둘, 셋 그었죠? 몇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까? 세 보면 되죠. 세 보면 되죠. 좋은 태도입니다. 세 보면 됩니다. 네, 세 보면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걸 갖고서 막 6개야, 5개야 막 싸울 일은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 되니까요. 아,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다시 두 개만 그어보겠습니다.
몇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까? 아, 음악 그만해 임마. 지금 수업 시간에 박자 맞추지 마. 자, 직선 두 개입니다. 몇 개의 부분? 네 개. 아니 그럼 직선 두 개만 그어도 네 개인데 어떻게 세 개 그어서 네 부분으로 나누지? 이게 가능해? 겹쳐요. 저 친구는 다시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강조했는데요. 됐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가 뭐죠? 평행.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평행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써주세요. 그래야 네가 늘어요. 자, 그러면 자 직선 두 개를 평행하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뉜 겁니까? 세 부분. 그럼 여기에 하나 더 그으면 몇 개? 네 개. 그럼 결론. 서로 다른 직선 세 개를 그었는데 얘네로 인해서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은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다. 됐죠? 이 표현인 겁니다. 끝. 지용님 어때요? 괜찮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디어가 우와 천재인가 봐. 대박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해. 아니라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 체하니까. 맞죠? 안 뺏어 먹어. 경계하지 마. 결론 끝이야.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은이가 많이 부담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극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직선 보시면서 기울기 말해주세요. 시작. 정답! 극복했어. 됐죠? 끝. 두 번째 직선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a. 세 번째 누구예요? b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되겠죠? 이 세 개가 모두 같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 직선 기울기 2분의 1이랑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a가 같은 거임. 하시면 되겠죠? a 몇입니까? 마이너스 2. 끝. 얘가 세 번째 직선의 기울기 b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과 같은 거네요. 그럼 b는 몇입니까? 네, 답입니다. 끝. 암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아이디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계속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딱 보여? A점 좌표 누군지 알죠? 우리 찍을 수 있죠. 맘먹으면. B점 좌표 찍을 수 있죠. C점도 찍을 수 있어요. 네 좌표 표면에 점 찍는 거 일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세 개 점을 찍어서 만든 삼각형이 있대. 그리고 꼭지점에서 각자의 대변에 내린 수선입니다. 수선. 수직인 선이야. 또 대변 보면서 웃는 친구들 있죠. 초딩들. 마주보는 변이에요. 한자로 대변이랍니다. 네. 거기에 내린 수선이야. 걔네가 만나는 점이거든. 참고로 이 수선의 교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심, 외심, 무게중심, 거기에 수심, 방심까지 해서 삼각형에 오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수심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수심이 깊은 데 가시면 안 돼요. 야타도 가면 안 돼. 그냥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수영 금지 써 있으면 좀 하지 마. 뭐 물 개 같은데? 나 정도면 하지 마. 그게 유언 되는 거야. 남자들 유언 제일 많은 거 알죠? 괜찮아 안 죽어. 이거 유언 중에 제일 많아요. 안 돼. 하지 마. 알았어? 자, 다시요. 어쨌든 수심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교점의 좌표, 수심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이야. 됐죠? 그럼 봐봐. 삼각형이 있을 거야. 여기서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다 수직으로 뿅 그어. 마찬가지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 마찬가지 이 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직으로 수선을 이렇게 뿅 그어. 얘네가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가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이야. 이거 문제 못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문제 푸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러면 괜찮아. 잘한 거야. 그래도 문제를 보고 해석해보기 위한 노력을 했잖아. 이런 그림도 없어? 그럼 그려봐.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이런 그림 정도는 그려놓고 고민을 해보자고. 그럼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이 세 개 점의 좌표를 내 맘대로 그냥 막 말해볼게. A점, B점, C점 이렇게. 됐지? 좌표 평면에 이쁘게 그릴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그렸죠? 아니야, 대충 그려도 돼. 상관없어.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점 B에서 AC에 그은 수선, 얘 말할 수 있어. 얘 말할 수 있어. 여기는 이 선을 말할 수, 이 선이 누군지 우리 말할 수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 말할 수 있어. 마찬가지 이 직선의 방정식 말할 수 있다니까. 당연히 점 C에서 그린 수선, 이 직선의 방정식도 말할 수 있어. 우리 직선 방정식 이거 세 개 다 말할 수 있어. 왜? A점 좌표 알잖아. 맞아? 그럼 이 직선이 지나는 점 내가 안다고. 하나 더. BC 좌표 알고 있지? 그럼 BC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얘랑 수직이니까 당연히 얘 기울기도 말할 수 있죠. 그럼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도 알아. 직선 말할 수 있니 없니? 있다고. 얘도 마찬가지 상황이잖아. 지나는 점 B 좌표 알고 있고 AC하고 수직이니까 기울기 말할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됐음?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돼? 직선 그냥 쭉 나타낸 다음 연립해서 교점 찾으면 돼. 그게 답이야. 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편의상 요 점을 D라고 할게. D. 됐죠? 그리고 나는 첫 번째 B에서 D를 그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볼 거야. 그럼 내가 아는 건 첫 번째 지나는 점 알죠? B좌표 지납니다. 뭔데요? 마이너스 4,1 지날 거야. 두 번째 얘는 AC를 연결한 직선과 수직이잖아. 맞아?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AC 이은 직선의 기울기 필요하다고. 그럼 AC 있습니다. X끼리 뺀값분의 몇인데? 여기서 얘를 뺄게. 4분의. 여기서 얘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5죠? 그럼 AC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5.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BD 직선의 기울기는 몇 나와야 된다? 5분의 4 나와야 된다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결론.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고 있네요. 직선 방정식 바로 말합시다. Y는 5분의 4 X 플러스 4 더하기 1. 끝났잖아. 됐죠? 그럼 전개 굳이 하시면 해세요. 5분의 4x 더하기 5분의 16에서 1, 21. 됐잖아. 4, 4, 16이랑 5분의 5 더해서. 끝. 그래서 나는 BD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인 거예요. 됐죠? 그럼 두 번째. AC 맞죠? 요 정도. 그럼 누구 할래? 라고 하면 이번엔 얘 해볼게. 얘. C. 요 점을 2라고 할게. 2. 그럼 두 번째. C에서 2를 연결한 이 직선이 누굴까? 당연히 지나는 점 보인다고. C 지나죠. 누구? 3,1 지난데. 그럼 두 번째. 이 CD를 지나는 C2죠. C2를 지난 이 직선은 AB하고 수직이야. 그럼 얘는 AB 이은 직선과 수직임. 그래서 뭐 해줘? AB 이은 직선의 기울기 구해볼게. AB 기울기입니다. 여기서 얘를 뺄게요. X끼리 뺀값분에 여기서 얘 뺍니다. Y끼리 뺀값. 여기서 빼면 몇 나와요? 3분의. 빼면 몇 나와? 5.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말해준 C에서 2까지의 직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3이었겠지. 그러면 우리는 직선 방정식 말할 수 있잖아. Y는 마이너스 5분의 3. X 빼기 3 플러스 1. 3,1 지나니까요. 그럼 전개해서 정리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정리하면 플러스 5분의 9였네요. 5분의 14. 됐죠? 그럼 뭐 해주면 돼? 둘이 연립하면 되지 뭘. 그래서 교점 찾으면 되잖아.
교점을 이쁘게 찾기 위해서 양변에 5를 다 곱해서 씁니다. 넘겨주시면 4x 빼기 5y 플러스 21은 0이라는 직선이고요. 마찬가지 5를 다 곱해서 이번에 왼쪽으로 넘겨주면요. 3x 플러스 5y 빼기 14는 0이겠네. 그럼 서로 더해주면 7x 더해주면 플러스 7은 0이니까요.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넣어줘서 정리해 볼게요. 5y는 몇이야? 17. y는 5분의 17.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1,5분의 17. 얘가 문제에서 말한 교점의 좌표네요. 끝. 답입니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보시면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데를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게 뭐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 그래야 눈으로 보이지. 그래야 뭘 할지 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그리면 몰라. 당연히.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풀기 위한 값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아이디어가 어렵지 않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8번 문제 다시 봅니다. 지금처럼 푸시면 마이너스 1,5분의 17 답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 8번 문제를 보면서 처음부터 의문을 갖고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점을 줬어요. A, B, C. 보이죠? A점 좌표 보이죠? B점 보이죠? C점 보이죠? 자, 이때 이 점 세 개를 보고서 응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뭔가 독특한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 뭘까? 이 세 점들 중에 B, C 이 두 점은 Y좌표가 똑같아. 맞아? 다시 Y좌표가 똑같은 두 점을 줬어. 자, 생각해 볼게. 좌표 평면에 점 두 개를 찍어 볼 겁니다. 자,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1. 요 점이 B고요. C점은요. 3,1. 여기가 C점입니다. 맞아요? 그럼 삼각형을 만들려면 우리는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C에서 A까지를 쭉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는 와중에서 분명히 뭐가 보여? BC를 연결한 요 선분이 보일 거라고. Y좌표 둘이 같다는 건 무슨 의미냐?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이 누구다? Y는 1, 상수다. 됐음? 1차 함수가 아닌 독특한 형태라고. 우리가 직선 중에서 얘네까지 다 보기로 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Y좌표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이 누구랑 같아? X축과 평행해. 됐죠? 다시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이 X축과 평행할 거야. 그럼 이런 독특한 그림을 갖고 있네? 그래서 좌표 평면을 애초에 그려놓고 A점 좌표죠. 마이너스 1,6 이라는 점까지 딱 이쁘게 찍어서 얘네 연결하면 나오는 삼각형. 됐죠?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 A점에서 BC에다가 수선을 내리꽂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A에서 BC에 수직으로 내리꽂았을 때 당연히 요 점의 좌표도 말할 수 있죠. 누군데? 마이너스 1,1. 됐음? 하나 더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방정식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선 방식 뭐예요? X는 마이너스. 됐음? 그림으로 보여. 그럼 넌 뭐만 있으면 돼? 점 B에서 AC에다 내린 수선 혹은 점 C에서 AB에 내린 수선 하나만 있으면 돼. 예를 들어 요렇게 둘이 만나는 교점 찾으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우리 아까 여러분들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점 B에서 여기 아까 D라고 했죠? BD를 연결한 직선 방정식 뭐였어요? 아까 열심히 필기해 놨잖아요. 몇이었습니까? Y는 5분의 4x 플러스 5분의 10 21이었나요? 됐죠? 야, 얘가 바로 누구야? 이거야. 근데 우린 요 점의 좌표가 필요해. 이 직선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좌표. 마이너스 1로 보세요. 몇입니까? 5분의 17. 됐죠?
그럼 이 점 좌표 뭐야? 마이너스 1,5분의 17 답입니다. 끝.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지금처럼 더 쉽게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림을 일단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시고 눈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아니야, 정확하게 안 그려도 돼, 괜찮아. 대신 지금처럼 점들의 좌표를 쭉 관찰했을 때 X좌표가 같거나 Y좌표가 같은 애들이 보이면 좌표 표면에 이쁘게 그려주는 게 좋아. 그게 아니면 그냥 막 그려도 상관없어. 지금 이 문제 마찬가지. 처음처럼 막 그린다는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답은 나옵니다. 됐죠?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리시고 더 모르겠으면 더 정확하게 그려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9번으로 갑니다. 잘 봐주세요. 자, 9번 문제 빨리빨리 갑니다. 수직 2등분선이죠. 수직 2등분선이죠. 수직으로 2등분했죠. 맞아요. 그럼 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선분을 수직으로 2등분했습니다. 수직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2등분 정확하게 반씩 잘라주세요. 기울기 말할 수 있어요? 파란 직선의 기울기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문제도 줬으니까요. 됐죠? 그럼 우리는 거꾸로 AB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말할 수 있겠죠? 왜? 수직이니까. 두 번째, BC의 중점 좌표죠. 말할 수 있어요?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2. 얘가 누구 지나? 요거 지나야 되겠죠? 대입하면 등호 성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에 각각 때려놓고 는 0 나온대 라고 하신 다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끝.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제 11번입니다. 유제 11번 문제. 이거 방금 질문했던 친구가 취소했어요. 근데 볼 겁니다. 자, 취소한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을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수심이 깊네요. 수선의 교점이 수심. 얘는요.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예. Go ahead. 뭐야, 무슨 신호 있었어요? 혹시? 안 돼요. 다시. 삼각형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을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해? 뭐 그렇게 찍으면 뭐 다 말겠다. 뭐. 내심 기대하지 마시고요. 외심. 외심입니다. 외심. 외심이 뭐예요? 외접하는 원의 중심. 맞아? 그럼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접하게 그려지는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 이렇게 말하죠. 삼각형 입장에서는 내 밖에 접하는 원이 그려진 거야. 그래서 이 원을 우리는 외접원이라고 부르고 이 외접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때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연결해 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반지름으로 같은 값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럼 이때 밑에 있는 이 삼각형, 밑에 있는 요 삼각형 입장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과 특징,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내리꽂으면 뭐가 된다? 이등분 된다. 마찬가지 이등변 삼각형 수직으로 내리꽂으면 뭐가 된다? 이등분 된다. 마찬가지 수직으로 내리꽂으면 뭐가 된다? 이등분 된다. 그럼 이걸 역으로 삼각형이 있고요. 이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짜자자자자 그으면 걔네가 만나는 이 교점이 바로 뭐다? 외심. 됐죠? 쓰셔야 돼. 외심입니다.
외심을 말해줘 인 겁니다. 됐죠? 됐음? 그럼 하나 더. 내심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 뭔지 기억하세요? 네? 내접원의 중심이요? 무슨 말이죠? 내접하는 원의 중심. 외심은 외접하는 원의 중심. 그거 말고 지금처럼 외심을 각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 내심도 마찬가지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 뭘까?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한 건지 그냥 말한 건지. 자, 보겠습니다. 내심을 그려볼게요. 삼각형 내부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이 내심이죠. 아이고,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약간 피크 같다. 됐죠? 자, 요때 이 원의 중심,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이 뭘까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 원에서 접하는 접점입니다. 내리 꽂으면 둘은 수직이죠. 마찬가지 접점입니다. 내리 꽂으면 둘이 수직이죠. 내리 꽂으면 둘이 수직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원의 이 내심까지 쓱 연장해 주시면 밑에 삼각형과 위의 삼각형은 서로 합동. 무슨 합동? 직각삼각형이잖아요. RHS 합동. RH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동일한데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RHS 합동. 맞습니까? 합동이니까 당연히 반지름 요 길이 같은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당연히 요 각도랑 요 각도 같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쪼개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똑같겠지.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요 각이랑 요 각도 똑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너네가 이거는 기억할 거 아니야. 여기서 접점까지 요 길이랑 똑같아. 그래서 너네 막 그 사각형 안에다 원 그려서 내접하는 거 그려놓고 막 요 길이가 1이니까 여기도 1이고 여기는 x고 여기도 x 그래서 막 돌리고 해서 문제 풀었잖아. 그게 여기서 나온 성질이잖아 사실. 왜? 합동이니까. 그럼 결론. 삼각형 입장에서 이 중심을 콩 찍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내각 이등분선의 교점. 됐습니까? 삼각형 내각 이등분선의 교점. 각을 이등분한 선들의 교점. 그게 내심입니다. 됐을까요? 다시 내각 이등분선의 교점이 결과적으로 내심이 된다. 그 다음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외심이 된다. 그럼 까먹기 전에 하나만 더. 중선의 교점은 뭐죠? 중선의 교점 뭐죠? 중선의 교점이 뭐죠? 와우. 1대1 내분점이 중점이죠. 똥인지 된장인지 잘 판단해서 얘기해 주세요. 중선의 교점이 뭐죠? 중선의 교점이 뭐죠? 무게중심. 됐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말하면 중선의 교점이구나 라고 접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야. 다시 지금처럼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라고 하면 외심이구나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됐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실근을 갖고 있지 않구나 하고 접근하는 거랑 똑같아. 됐음? 익혀야 된다고 이건. 외워야지 어떻게 까먹지 말고. 다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삼각형의 외심. 내각 이등분선의 교점 삼각형의 내심. 중선의 교점 무게중심. 됐죠? 됐어요? 외워야지. 어떻게 안 외우고서 문제를 풀어. 정의와 뜻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갑니다.
어쨌든 결론 너는 이 문제에서 뭐만 찾으면 돼? 외심좌표만 찾으면 돼. 그럼 외심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점, 요 점, 조 점 됐어요? 삼각형의 세 점으로부터 요 점은 같은 길이에 있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교점의 좌표를 P라고 했을 때 A에서 P까지의 길이랑 B에서 P까지의 길이랑 C에서 P까지의 길이가 모두 어때? 같을 겁니다. 됐어요? 끝! 됐어요? 끝! 근데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기 싫은데요? 맞아! 어떻게 풀고 싶은데? 저는 진짜 각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식을 다 세우고 싶습니다. 각 이등분선 세우고 싶어요. A, B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오케이! 상관없죠? 됐음? 그럼 AP, BP, CP가 전부 다 같다라고 해서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한 다음 둘이 같대 연립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 아니면 A, B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해도 됩니다. 그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울기 필요하겠죠? 그래서 A, B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X끼리 뺀값 6분의 Y끼리 뺀값 마3이죠.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수직인의 기울기 몇인 거야? 2인 거야. 두 번째, 수직 2등분이니까 BC의 중점을 지나야 되겠죠. X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납니다. 됐죠?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고 있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요. Y는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요렇게 하나씩 플러스 2분의 1 하나씩 여러분들이 수직 이등분선을 직접 구해서 연립한 다음 교점 찾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뭐래도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이거 해결하신 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마무리할게요. 빠바방. 자, 두 직선이 있어요. 첫 번째 직선 보이고요. 두 번째 직선 보이죠? 예. 요거 보고서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시요. 두 직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선 그릴 수 있습니까? 있죠? 기울기 알고. 그치? 두 번째 그릴 수 있어요? 있죠? 기울기도 알고. 내가 기울기를 먼저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알아야지 그림을 대충 그릴 거 아니야.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두 번째 직선 기울기 몇이에요? 2죠. 그럼 기울기가 다르니까 네가 직선 두 개 그리면 뭐가 됐든 한 점에서 만날 거야. 됐음? 이렇게 되겠지 뭘.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하면 나도 몰라. 만나긴 만나겠지. 어딘가에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직선 두 개를 지금처럼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네. 근데 문제에서 뭘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있대. 그럼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 P를 한번 내가 찍어볼게. 여기 같은 거리에 있는 거 맞아? 얼추 비슷해 보여? 아니야? 애매해? 알았어. 그럼 여기 같은 거리에 있는 거 맞아? 우리가 거리 어떻게 재야 돼? 잘 같은 소리 하는 최단 거리. 그쵸? 수직으로 그어야 되지. 그럼 파란 점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좀 직선까지는 요 길이 재는 거고 저기는 직선까지는 이 길이를 재야 되는 거잖아. 요 길이를. 아, 누가 봐도 너무 다르네. 이건 아니지. 그럼 다시 대충 비슷해 보이게 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점 P를 한 요쯤에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선까지 요 길이죠. 직선까지 요 길이죠. 좀 비슷하죠 이제. 아, 요런 점이겠네. 근데 점이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디도 있을까? 요쯤에도 있지 않을까? 요쯤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아,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맞아?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데도 있겠지. 한 이쯤으로 와서 한 요쯤. 맞아? 여기서 직선까지의 거리, 또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 이게 그냥 같도록만 잘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런 점들 몇 개나 있니? 졸라 많죠. 맞아? 그럼 쭉 찍어보자고. 와, 졸라 많아. 오, 찍으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끝이야? 아니야, 또 있지. 여기도 있잖아. 한 이쯤에도 있을걸? 왜?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되니까. 맞아? 그럼 이런 점들이 우와 있을 거라고. 받아들여?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내 눈에 나중에 뭐로 보일까? 선으로 보이겠지. 얘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점들의 자취. 이 점들의 흔적들을 쭉 쫓아가면 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선이 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 자취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여기서는 그 도형이 누구야? 직선이네. 직선의 방정식 말해주세요. 인 거야.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라고 하면 이 점들의 자취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한 점을 콕 잡아서 내가 얘를 x, y라고 한 다음 이 x와 y의 관계식 말하면 도형의 방정식 한 거 아니야? 맞아? 다시 이 점들의 x좌표, y좌표의 관계식을 말해주면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받아들여? 그럼 나는 이 x, y라고 놓고 문제에서 말한 대로 얘기할게요.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가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랑 같음. 이것만 만족하면 되잖아. 씁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5분의 절대값 대입하고 끝. 됐죠? 얘는 제곱 더해서 루트 5분의 절대값 점좌표 x좌표 y좌표 대입하면 2x 빼기 y 빼기 2. 됐잖아. 둘이 같음. 그럼 양변에 루트 5 약분 똥똥 시켜주면 결과적으로 절대값 x 플러스 2y 플러스 1하고 절대값 2x 빼기 y 빼기 2가 같아요 인 거네. 해석이 어렵지 않아. 절대값 쉬운 값이 같지. 맞아? 이 둘의 절대값이 같은 거잖아. 그럼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일 거야. 첫 번째, 진짜로 똑같아. 됐음? 두 값을 절대값 씌웠을 때 결과적으로 같은 값이 나왔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야. 진짜 똑같아. 부호까지 완벽하게. x 더하기 2y 더하기 1이랑 2x 빼기 y 빼기 2가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 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x 플러스 2y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2가 같아. 부호만 반대야. 그럼 부호 바꾸면 똑같아. 됐음?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앞에 거는 그냥 쓰고 뒤에 거 부호 반대로 바꿨네요. 맞아. 선생님 뒤에 거를 그냥 쓰고 앞에 거 부호 반대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잖아. 그럼 선생님 둘 다 부호 마이너스 바꾸면 안 돼요?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잖아. 됐음? 그럼 네가 보는 건 딱 이거밖에 없다고. 진짜 둘이 똑같을 때. 하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똑같을 때. 됐음? 정리하면 답 나옵니다. 넘길게요. x 빼기 3y 빼기 3은 0. 넘깁니다. 3x 플러스 y 빼기 1은 0. 그래서 직선 몇 개? 두 개 보이. 왜 두 개입니까? 아까 그려봤잖아.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얘기할 수 있니? 삼각형에서 내심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왜요? 내심이 모여서 삼각형에서 각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 이거의 교점이었으니까. 그럼 너는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다시 말하면 각을 이등분해주는 선을 그을 수 있겠다. 됐음? 됐어요? 아 미안, 요거 얘기 안 했구나.
미안해요. 미안해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합동이야. 보이죠? RH, S 합동. 당연히 얘하고 얘도 같은 거야. 합동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 각이 어떻게 돼? 2등분돼. 됐죠? 같은 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미안. 이거 먼저 얘기하고 대신 얘기했어야 되는데.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 펜이 이상해. 혹시 갤럭시 펜 있는 사람, S펜 있는 사람 없어요? 펜이 안 나와. 잠깐만, 펜이 왜 안 나오지? 펜이 안 나와. 펜 있는 사람, S펜 있는 사람, S펜. 센터 깠는데 나오면 죽어. 그럼 나의 예비 펜을 써야 되겠네. 이게 망가져서 잘 안 돼. 그래갖고 그래. 근데 어쩔 수 없죠. 안 나오니까. 자, 다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린 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봐봐. 글씨 이상해. 이게 망가졌어. 그러니까 말 잘 들어. 귀 열어. 이게 지금 펜이 이상해서 그래. 두 직선이 이루는 각 2등분선입니다. 됐죠? 뭐라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2등분선이야. 그게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과 같습니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유제 문제 10번 봐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라고 했죠? 대표랑 똑같은 문제다. 밑에 있는 유제 11번 봐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대표 문제랑 똑같은 표현이죠? 근데 유제 문제 12번 봐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됐음? 유제 12번 봐야 돼. 문제 봐야 돼. 유제 12번 문제 봐야 돼. 질문이 달라졌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뭐 해주는? 2등분하는 직선 방정식 말해줘 라고 물어봤죠? 그럼 우린 뭐 말하면 돼?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말해주면 돼. 같은 뜻이야. 됐어요? 표현이 달라 보이지만 같은 뜻입니다. 바꿔서 해석해 주셔야 돼.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 봅니다. 자, 일단 그 장비 문제로 5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이 뭐예요? 다른 표현 없어요? 그 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라고 말하는 건 미취학 아동들이나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원을 그리기 위한 도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좋습니다. 컴퍼스를 사용해 본 적이 다들 있을 거예요. 혹시 없는 분 있나요?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젓가락으로 생겼죠? 근데 한쪽 젓가락에는 뭐가 있어요? 쇠만 있고요. 다른 쪽 젓가락에는 연필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연필을 적당히 꽂은 다음에 쭉 벌려서 쇠 꼬챙이를 팍 박은 다음 돌렸죠. 맞아? 그럼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원을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한 정점이 뭐냐면 네가 컴퍼스에서 빵 찍었을 때, 됐죠? 콤파스에서 빵 찍었을 때 그 쇳덩이 걔가 점이 돼. 그리고 네가 벌렸을 거 아니야. 맞아? 원을 그릴 때 젓가락 벌렸을 거 아니야. 벌린 다음에 그 길이 그대로 고정시키고 돌린 거지.
맞아? 그게 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원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우린 모아서 원이라고 한다고. 왜?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선으로 보이니까. 됐습니까? 이게 원의 뜻입니다. 원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한 정점, 이게 정점이라는 말이 뭐냐면 정해져 있는, 정지되어 있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반대말은 동점입니다. 움직이는 점이라는 뜻이야. 한 정점, 정해져 있는, 정지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모으면 여러분들 눈에 원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원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 주셔야 되고, 이때 이 한 정점이 원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의 중심이 됩니다. 원의 중심을 우리가 여기 한 정점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같은 거리, 이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의 좌표 누군지 모르니까 A, B라고 놓을게.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어볼 거야. 이때 이 떨어진 거리를 편의상 R이라고 표현하면 요 길이만큼 떨어진 점 여기 하나 있고요. 같은 R만큼 떨어진 점 여기도 있고요. R만큼 떨어진 점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이쪽에도 있고, 요 사이에도 있고, 무수히 많은 점들이 막 있겠죠? 맞아?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계속 찍다 보면 내 눈엔 뭐로 보인다? 선으로 보인다. 그리고 얘가 바로 뭐를 의미한다? 원이다. 됐음? 그럼 이때 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한 점을 잡아서 내가 이 점을 x, y라고 할게. 그럼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 어떻게 될까를 말하면 도형의 방정식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네가 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원의 중심이었던 이 a, b라는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 x, y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다 몇이다? r이다. 됐음?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x끼리 뺀 거 제곱해주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주고 더해서 루트 씌우면 r이니까요. 루트 안 씌우면 뭐가 된다? r 제곱이 된다. 됐음?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말해야 됩니다.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입니다. 주의하세요. 여기 우변에는 반지름의 제곱값이 와요. 됐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야. 하나 더. x 몇 차입니까? y는요? 2차죠. 하나 더. 이거 전개하면 x 제곱 앞에 계수 몇이에요? 여기는요? 그래서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원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x 제곱의 개수하고 y 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선생님 3이면 어떻게 해요? 양변 3 나누면 되죠. 그럼 1로 보이는 거 맞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처럼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그때 우변에는 반지름의 제곱값이 와야 돼요. 우변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됐죠? 반지름의 제곱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원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마찬가지 반지름의 제곱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0인 원이라는 거죠. 그런 원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걔는 점일 거예요. 그래서 우변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끝.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6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거 원입니까? 중심이 누구예요? 1,-3. 반지름은요? 4인 원입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바꿔 우변이 0보다 크면 이거 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중심좌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표준형이라고 말을 했죠. 그럼 표준형이 아닌 형태도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 전개해서 쓰면 돼요. 그럼 전개하시면 이렇게 보일 거야. x제곱 나올 거고
y제곱 나올 거고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상수는 0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전개해서 쓰면 우리는 얘를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일반형으로 썼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 할 거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 누구, 반지름 누구인지 알아낼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빼기 6y 마이너스 9는 0입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방정식이 주어지면 예를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x제곱 계수, y제곱 계수가 일단 같은 거네. 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표준형으로 바꿔서 우변이 0보다 큰지만 관찰하시면 아, 원이구나 아니다구나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꾸는 과정 둘이 짝지어서 봅니다.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둘이 짝지어서 봅니다. y 빼기 3의 완전 제곱. 참고로 표준형 바꾸는 거, 완전 제곱꼴 바꾸는 건 중학교 3학년 때도 2차 함수 표준형 바꿀 때 했던 내용 똑같아요. x, y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제곱하면 4, 여기는 9가 생겼죠? 그럼 둘이 합쳐서 몇이에요? 13이 생겼습니다. 그럼 뒤에서 빼기 13 붙여주면 몇 되는 거죠? 22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자, 얘를 넘기면 얘는 22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다시 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고요. 표준형 바뀌었을 때 우변이 0보다 큰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뭘 의미한다? 원. 중심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2,3. 반지름은요? 루트 22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됐죠? 그래서 원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형. 자, 참고로 중심이 A, B가 아니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물어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X끼리 뺀 거 제곱, X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R제곱이 되겠죠.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중심이 0,0일 때 그때 우리가 가장 기본이 돼. 그래서 얘를 기본형이라고 부를 거야. 끝.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음. 자, 이 말을 이끌어내는 모든 가장 첫 단추는 이거였습니다. 원이 무슨 뜻인지. 됐어요? 이 뜻을 가지고 그대로 식으로 넘겨서 정리한 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원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원과 선의 관계를 관찰해 볼 겁니다. 원과 직선에 대한 이야기. 자, 일단 첫 번째, 원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건 위치관계부터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둘이 만납니까? 안 만납니다. 됐죠? 그려서 눈으로 보시면 되겠음. 다시요. 원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습니다. 만납니까? 네, 만납니다. 자,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만났을 때 요 용어 정도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 선을 뭐라고 그러죠? 현이라고 합니다. 현이요. 네, 기억나죠, 현이? 네. 얘는 뭐라고 그러죠? 호라고 하죠, 호. 네. 네, 잘린 이제 모습을 할 거리라는 표현 쓰기도 하죠. 잘하네요.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팜스 뒤에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자, 됐죠?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원이 있어요. 어떤 직선 그을 것 같아? 자, 가운데면 어디에 가운데? 원의 중심?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같겠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접한다고 표현을 할 거예요. 실제로 접한다는 의미는 접선이다라는 표현이고, 접선이라는 말은 접점이 있다라는 표현이며, 접점이 무슨 뜻인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거야. 근데 그 표현과 해석은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접하네 라고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안 만나는 경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요걸 봐주셔야 돼.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서로 안 만난대. 그때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이 있겠죠?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이게 반지름보다 어때? 크죠? 그러면 안 만납니다. 두 번째, 원의 중심이 있겠죠? 여기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그었을 때 이게 반지름보다 어때요? 짧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겁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이때 이 길이가 반지름과 같으면 지금처럼 접하는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 원이 있고 접하는 선이 있고 접점까지 원의 중심에서 그었을 때 수직이라는 말은 아까도 잠깐 했던 얘기니까 바로바로 얘기했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할 때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림 그려놓으시고 눈으로 보시면 뭐 해야 될지가 보일 거야. 하나 더, 이렇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했을 때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친구가 있죠. 바로 누구예요? 접할 때입니다. 이때 접할 때 우리는 원과 그 접하는 직선, 원과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참고로 원에서 접선을 주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 접선일 때, 세 번째, 원 밖에 있는 특정한 점을 지나는 접선일 때. 그래서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드릴 거고, 마찬가지 보실 때 딱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는 다 뭐로 풀 거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할 거고, 접한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겠지? 라고 등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 안 되면 그냥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자, 들어주세요. 원과 X축 그리고 Y축의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는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 원을 그렸는데 이게 Y축이랑 접한대, 혹은 X축이랑 접한대, 혹은 X축이랑도 접하고 Y축이랑도 접한대. 그랬을 때 이 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입니다. 자, 만약 Y축이 다음과 같이 있고요. 원을 그렸는데 이 원이 Y축이랑 접하는 상황이야. 몇 군데서 만나? 한 군데서 만남. 그럼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원을 그릴 수도 있겠죠? 됐죠? 뭐가 됐든 Y축과 접하는 원을 그리면 Y축 오른쪽에 중심이 있거나 왼쪽에 중심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뭐가 됐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의 중심에서 Y축과 만나는 이 접하는 점까지 쓱 그었을 때 얘는 뭐와 같다? 반지름이죠. 마찬가지 원의 중심에서 Y축까지 쓱 그으면 이 길이는 뭐와 같다? 반지름이죠. 그럼 우리는 이때 이 원의 중심좌표 중 X좌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 됐음? 됐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줘. 원의 중심의 X좌표, 이거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습니다. 됐죠?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R, 누구 이렇게 되겠죠? 왼쪽으로 R만큼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R, 누구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음? 그래서 Y축과 접한다라고 하면 이 원의 중심의 X좌표는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Y축에 접할 때, 그럼 X축에 접할 때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X축 그려보면 되겠죠? 접하게 원을 긋습니다. 요렇게요. 아니면 요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X축과 접하게 요렇게 두 개. 마찬가지
원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길이를 재면 얘는 뭐와 같다?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 x축과 만나는 이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을 거야. 그럼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원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위로 r만큼 올라갔네. x좌표 누군지 모르지만 y좌표는 r일 거예요. 밑으로 r만큼 내려온 거죠. 그러면 중심의 x좌표는 누군지 몰라도 y좌표는 마이너스 r이라고 볼 수 있겠지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 안 어렵죠? 상식적이죠? 마지막입니다. x축, y축과 동시에 모두 접하는 원도 존재해요. 자리가 좁네. 여기다 그래야지. 그래서 좌표평면 y축과 x축이 있고요. x,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을 그려줘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x, y축 접하게 그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됐죠? 이때 중심의 좌표가 1사분면에 있다. 그러면 얘 중심의 좌표는요. r, r일 거예요. 끝. 됐죠? 만약 중심이 2사분면에 있으면 마이너스 r, r 얘기하시면 됩니다. 3사분면이면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고요. 4사분면이면 r, 마이너스 r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왜? 이 중심좌표 오른쪽으로 r만큼 위로 r만큼 r, r. 얘는요. 왼쪽으로 r만큼 위로 r만큼 마이너스 r, r.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x, y축에 모두 접한다고 하면 중심의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은 모두 r이 될 겁니다. 그럼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림을 보셔야 돼요. 몇 사분면에 있는지, 혹은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보시면서 부호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여기 지우고 할게요. 마지막 이야기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얘기하기 전에 교재 여기 한 번만 펴줄래요? 26페이지. 특강 3라고 써있는 부분,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보여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지난 수업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죠. x, y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죠. x, y 1차 방정식이에요. 맞아? 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맞음? k에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누가 오든 얘는 직선일 거야. 어떤 직선이게? 얘가 0이고 얘도 0이라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 성립하겠죠? k 자리에 누가 오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일 거고, 동시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도 0일 거라고. 얘 직선이잖아. xy 1차. 얘 직선이잖아. xy 1차. 맞아?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합니다.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 x값과 y값은 모름이에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말해야 되죠. k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드릴 때 잘 이해해 주시고 구조를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원의 방정식 때도 똑같은 패턴의 구조가 나와요. 근데 그때는 달리 방법이 없어. 실제로 이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문제 풀 때 두 직선의 교점과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말해줘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드렸죠. 교점 구해. 그래서 두 점 지나는 직선 말하면 답이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굳이 이 식을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원에서는
이 식을 써야 돼. 자, 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by 더하기 c k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됐죠? 얘는 k에 1을 넣어보겠습니다. x제곱 개수 2, y제곱 개수 2가 되겠죠?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맞아? 그럼 얘는 1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k에 3이 오면 마찬가지 x제곱 앞의 개수 4, y제곱 앞의 개수 4가 되겠죠? 얘도 1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됐음? 그럼 k 값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도 어떤 도형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말할 거야. 자, 이때 표현은 요겁니다. 도형입니다. 도형이라고 말할 거야. 다시 처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됐을 때 직선에서 말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 이유는 K에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얘는 XY 1차 직선을 나타내고 있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얘가 뭔데? 직선. 얘도 뭐야?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은 무조건 지나는데 K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표현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K에 1이 왔을 때, 2가 왔을 때, 3이 왔을 때 X에 대한 몇 차? 2차. Y에 대한 몇 차? 2차 방정식. 그럼 얘도 뭘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도형을 말합니다. 원이 아니라 도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이때 얘는 어떤 도형입니까? 라고 하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나오려면 앞에 있는 값 X제곱, Y제곱, AX, BY, C가 0이어야 되고 동시에 뒤에 있는 값이죠. X제곱, Y제곱, A'X, B'Y, C'도 0이 나와야 되거든. 됐음? 그럼 여기 있는 이 원과 두 번째 이 원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Y가 뭘 의미하는 거야? 교점. 됐음? 그래서 얘는 K에 누가 오든 항상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 도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K가 마이너스 1이면 요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X제곱, X제곱 없어지겠죠? Y제곱, Y제곱 없어지겠지? 맞아? 그럼 X 최고차는 2차가 아니라 몇 차로 바뀌어요? 1차로 바뀌겠지? Y도 마찬가지 1차로 바뀌겠네. K가 마이너스 1이면 문제에서 제시해준 도형의 방정식은 1차로 바뀝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직선 되는 거야. 그래서 도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될 거고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수들이 오면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말하기 위해서 도형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하나 더,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직선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 자, 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원의 교점이 내 눈에 보이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가 돼? 이 원 입장에서는 현이고요. 오른쪽 원의 입장에서도 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을 공통된 현,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말을 할 거야. 됐죠? 만약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뭐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K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계속 원이 그려지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1차로 바뀌었네? 직선이 됩니다. 그 직선을 우리는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기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원을 그렸는데 교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럼 그 문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직선을 그렸는데 교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결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을 거야. 두 원이 만날 거고 만나는 교점이 존재하며
그때 나오는 관계식들을 지금처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했던 표현이죠. 보물찾기 하자, 보물 찾아봐 라고 했을 때 보물을 숨겨놓고 찾으라고 할 거예요. 보물 안 숨기고서 찾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만나는 교점이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본다.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야기는요. 교재 다시 가보면요. 아유 힘들어. 여기 있습니다. 48페이지. 47페이지에서 축에 접하는 원 나오고요. 48페이지에 특강 4번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에 관계식들 써져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으로도 짧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푸는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이 정도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접선. 요건 얘기 안 했어요. 요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오바돼.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원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수업 때는 원에서 기본적인 문제들 싹 다 풀 거고 접선 관련된 개념 얘기해 드리면서 접선 얘기까지 마무리하면 다음 수업 때는 원이 또 끝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풀면 이번 주 정도에 도형의 이동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과제는 딱히 없을 것 같네요. 혹시 과제 지금까지 밀리거나 미흡한 친구들이 있으면 정리 좀 해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고 다음 수업 때는 원부터 해서 다시 진도 쭉 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